이 표결될 때 퇴장하는 장면이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참 없어 보인다. 그렇게 좀 자괴감을 느끼게 해서라도 발을 묶어 놓겠다 이런 거였는데 국민의힘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할지 할지 모르겠는데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거는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공개 투표 아닙니까? 예. 원래 투표가 비밀 투표가 기본인데 물론 어떤 나라는 뭐 다 공개한 나라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 그 원천적으로 부결시키기 위해서 아예 참석을 안 한다는 게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 교수님 지금 저 모습이 보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예. 부결 표결을 하러 가는 의원에게 지금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죠. 네. 김원희 의원이 강하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고 방금 이제 곽규택 의원이 나서가지고 좀 제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자리로 돌아가면서 뭐 충돌이 있거나 이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사람 사이에 약간 고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윤희용 대표님, 참 이게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말이죠. 네. 지금 국민들 이제 이 상황 어떻게 이제 볼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할 텐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임무일 수 있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이 정말 어떠한 사안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분리해서 사실은 이 사안을 본인의 헌법기관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없이 당론이란 데 너무나 중요한 사안을 당론에 종속되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야당과 어떤 대립이 있는 정치적 사안을 정치적 쟁점 사안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냐.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이제 비례 원칙도 얘기하긴 합니다만 이 사안을 놓고 야당과 대립되는 사안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할 사안의 성격이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사실은 위중한 사안이었고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과 관련한 사안이었는데 지금 이제 여당 의원들이 다른 정치적 사소한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을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국민들이 또는 이제 심지어 지지층에서조차도 봤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볼지 상당히 사실은 우려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표님 말씀이 이 상황을 너무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결이 될지 안 될지 부결이 된다고들 하니까 예. 모르죠. 또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워낙 예상을 뒤엎는 게 많아서 만약 부결되면 말이죠. 만약 부결이 되면. 만약 부결되면 국민의힘이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당장이야 그렇다고 당이 해체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자,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쭙고 싶었는데 지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촛불 집회가 막 시작이 돼서 그게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12월 9일 날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 사건이 있고 바로 어떤 촛불 집회나 이런 거 없이 바로 표결이 시작되는 건데 자, 여기서 만약 부결이 됐다. 그런데 민주당이 11일 날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서 또 이걸 본회의에 올린다. 또 부결이 된다. 이 파장이 말이죠.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해서 어떨 것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많이 다르죠. 그때도 국정농단이 여러 혐의가 있고 징역형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9월 달부터 그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쭉 보도가 되고 계속 다른 신문들이 언론들이 받고 방송이 받으면서 이게 되다가 10월 24일 JTBC에서 이제 그 태블릿 보도된 게 그게